안녕하세요. 오늘 테크톡에서 트랜잭션에 대한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된 모더니저 6기 정규입니다. 먼저 목차로 첫 번째 목차에서는 이제 트랜잭션의 예시, 의미, 어떻게 쓰는지 그런 예시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 목차 특징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면 생소할 수도 있는데 ORM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각 인기 있는 ORM들에서 트랜잭션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랜잭션을 번역기에 돌리면 거래라고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뜻이 아니죠, 사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의 트랜잭션은 더 이상 분할이 불가능한 업무 처리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수행되어야 할 일련의 연산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예시를 볼 건데요. 놀랍게도 저랑 똑같은 사진을 지금 한 번씩 사용을 하셨어요. 일단은 지금 저는 이승우 분에게 3,000원을 빌린 상황이에요. 저는 돈을 빨리 갚기 위해서 승우에게 송금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처리돼야 하는 작업은 한 번에 처리돼야 하는 작업은 정비호의 잔고에서 마이너스 3,000원 그리고 이승우의 잔고에 플러스 3,000원 이게 지금 한 번에 처리돼야 되는 하나의 연산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제 계좌에서 3,000원을 빼야겠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3,000원이 추가돼서 이승우의 잔고가 13,000원이 돼야 합니다. 여기서 서버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예상 못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제 돈만 빠지고 승우에겐 돈 가지도 않고 이제 이런 불상사. 그러니까 사실 일어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트랜잭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이번 발표는 MySQL의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MySQL에서 트랜잭션은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바꾸는 일종의 작업 단위입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등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작성하는 쿼리 하나하나가 다 트랜잭션이에요. 우리가 따로 커밋이라는 단어를 명칭을 지정하진 않지만은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를 하면은 내부적으로 커밋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 예시를 위해서 테이블 하나 생성을 해볼게요. 아까 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ID, PK키를 만들어주고 이름, 그리고 머니 칼럼을 이렇게 3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엔진을 지정해 주는데요. 아마 여기서 지정을 따로 하지 않아도 지금 MySQL 5.5 이후부터는 InnoDB가 기본 엔진이라서 자동으로 지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InnoDB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토커밋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 셀렉트하고 오토커밋을 조회해보면 실제로 1, 이게 true가 되어 있는 거죠. 다 아마 조회를 해보시면 별도로 설정을 안 하셨으면 다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돼 있을 겁니다. 애초에 커밋을 안 하면 반영사항이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에. 그래서 이 예시를 위해 일단 오토커밋을 잠시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드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정비호와 이승우 아까 똑같은 상황을 지금 데이터 테이블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서 아까처럼 쿼리를 똑같이 짜볼게요. 이제 먼저 제 돈에서 마이너스 3,000원 그리고 승우의 돈에서 플러스 3,000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로 이제 ID라고 써야 되는데 ID 이호잇이라고 이름을 잘못 적어줘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아까랑 똑같아요. 제 돈은 7,000원인데 승우의 계좌에는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 관리를 잘한 사람, 안 한 사람, 안 한 개발자, 잘한 개발자의 차이가 나는데 이 사진이 사실 과장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이렇습니다. 트랜잭션 관리를 안 했으면은 이 로그를 뒤지면서 하나하나 그때 다 대조하면서 찾아야 되는데 관리를 잘했다면 이렇게 롤백이라는 이 쿼리 하나 날리면 이 테이블 조회 보시면 다 돌아옵니다. 이 에러가 발생했던 기점의 데이터로.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의 실수를 다시 롤백으로 주워 담았고
쿼리도 다시 멀쩡하게 작성해서 커밋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커밋을 하고 조회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커밋하기 전에 테이블을 조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값이 잘 반영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값이 잘 반영된 것을 확인을 했으면 이제 커밋을 해서 변경사항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커밋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호기심을 가지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트랜잭션이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딱히 그런 호기심 안 가지고 그냥 관리 잘하고 커밋을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목차 원자성입니다. 원자성을 한마디로 하면은 all or nothing이라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모두 반영되던가 아니면 다 안 되던가. 이 트랜잭션 단위가 트랜잭션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으면 설계한 사람은 이제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또한 아까 전에 오작동을 했을 때 이 원인을 찾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일관성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가 처리가 되기 전과 후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모던 에자일 6기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그 안에 각자의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름이라는 컬럼이 사실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일관성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을 빼준다던가,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안 되는 컬럼에 이름을 빼준다던가, 아니면 이름이 비어 있는 채로 로우를 추가한다던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성인데요. 이 독립성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제 계좌에 5,000원 있어요. 근데 이제 재진이와 영은이가 저에게 동시에 1,000원을 보냈어요. 둘은 저에게 송금을 했을 때 제가 5,000원이었던 계좌에 5,000원이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 트랜잭션이 동시에 진행되면은 여기서 1,000원 보냈고 여기서 1,000원 보냈는데 둘 다 똑같은 값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6,000원이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5,000원에 1,000원을 더한 거를 이제 둘이서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 독립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아이솔레이션 레벨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 아예 못 끼어들게 하는 것부터 해서 완전 자유롭게 끼어들 수 있게까지 약간 이 외줄 타기를 좀 잘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성 혹은 지속성인데요. 하나의 트랜잭션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면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가 남아야 하는 성질입니다. 런타임 오류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도 이 로그는 영구적으로 남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계속 은행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좌 이체를 성공적으로 했으면 그 기록은 영구적으로 이게 서버가 갑자기 닫히더라도 계속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목차로 가서 그리고 이 아까 롤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언두 로그와 리드 로그라는 게 MySQL에 있어요. 이 리드 로그는 변경된 사항을 저장하는 로그고 이제 언두 로그는 변경되기 전 사항의 로그를 저장을 해놓는 로그인데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롤백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따로 공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제 타입 ORM 우리 6기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이 타입 ORM이라는 ORM에서 트랜잭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트랜잭션은 데이터 소스 혹은 엔티티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에서 열거나 쿼리러너라는 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데이터 소스를 이용한 방법을 보여드리면 이 트랜잭션 메서드를 직접 열어서 그 안에서 쿼리들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방금 말씀드린 쿼리러너로 제어를 하는 건데 이 사실 REST.js 공식 문서라기보다는 타입 ORM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쿼리 러너가 트랜잭션을 완전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실제로 이거를 좀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 풀을 열어줘요, 이 쿼리 러너는. 그럼 이제 저는 그 쿼리 러너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타입 ORM의 데이터 소스 객체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데이터 소스 내부에
크리에이트 쿼리 러너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쿼리 러너를 생성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쿼리 러너는 RDBMS가 연결 풀링을 지원하면 이 데이터 소스의 연결 풀에서 단일 연결을 사용합니다. 쿼리 러너를 생성했으면 이 연결 풀을 연결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트랜잭션을 시작합니다. 이 트랜잭션에서 사용되는 문법은 트라이 캐치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쿼리 러너 내부에도 엔티티 매니저가 있는데 이거 엔티티 매니저를 그냥 변수로 따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많이 쓰게 될 코드라서 이 쿼리 러너 매니저라는 코드가 많이 쓰게 될 코드라서 가독성 그리고 중복 방지, 중복 코드 방지 외에도 뭐 기타 등등의 이유를 위해서 일단 변수로 할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엔티티 매니저에서 나오는 쿼리를 사용해야, 그러니까 이 엔티티 매니저로 트랜잭션을 진행을 해야 하나의 트랜잭션을 묶여서 작업이 돼요. 이 엔티티 매니저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걸 사용해서 쿼리를 뭐 작성하거나 한다면 그 한 트랜잭션을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에이트 여기 새로운 게시글을 만들고 이 새로운 게시글에 히스토리를 쌓는 메소드가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이 엔티티 매니저를 넘겨주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히스토리 서비스 내부에서 작성하는 코드이고요. 이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여기서도 파라미터로 받은 엔티티 매니저로 그대로 쿼리를 진행을 해요. 이렇게 하면 한 트랜잭션으로 묶이게 됩니다. 뭐 미드 레포지터리 메소드로 했는데 이 그냥 세이브에다가 첫 번째 인수로 엔티티를 넘겨줘도 되고 겟 레포지터리라는 메소드에서 엔티티를 넘겨줘도 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쿼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면 아까처럼 커밋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커밋 트랜잭션을 해주는데 혹시 어웨이시 왜 붙을 것 같나요? 어웨이시 붙여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실까요 혹시? 작업이 수행되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메서드는 프로미스를 반환해서 어웨이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프로미스를 반환하는 실제로 네트워크 비용이 드는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어웨이스를 붙여줘야 되고 이 밑에는 캐치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에러가 발생하면 쿼리 러너가 지금 트랜잭션이 열려있는 상태인지 확인을 해줘요. 조건문에서 뭐 그냥 롤백 트랜잭션을 해주셔도 되는데 트랜잭션이 열려있는지 확인을 하고 롤백을 해주시는 게 더 안전하겠죠, 코드상으로. 그래서 열려있는 걸 확인하고 에러가 발생하면 롤백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작업을 마치면 쿼리 러너를 릴리즈를 해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쿼리 러너가 릴리즈 되어 있지 않으면 릴리즈 한다라고 코드가 작성되어 있죠. 그래서 릴리즈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산업적 의미로 해제하다, 방출하다 입니다. 리소스 정리 부분에서는 트랜잭션이 완료되거나 오류가 발생한 경우 쿼리 러너를 해체하면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적절하게 종료돼서 리소스를 해제하고 잠재적인 메모리 누수를 방지합니다. 연결 누수 방지도 있는데 뭐 사실 대충 생각을 해도 서버를 열려 있는 상황에서 쿼리 러너를 만들고 연결 풀을 만들었는데 얘를 릴리즈 해주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 메소드가 10번이 오픈되면 연결이 10개가 열려있게 되겠죠. 그럼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만약에 익스프레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한데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네스트.js와 다른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 아마 스킬라이즈라는 걸 쓰게 될 건데요. 이 스킬라이즈는 트랜잭션을 사용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지원해요. 아까랑 비슷합니다. 이 unmanaged 트랜잭션, 이제 사용자가 커밋과 롤백을 아까처럼 직접 작성을 해줘야 되고요. 이 managed 트랜잭션은 스킬라이즈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혹은 반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롤백과 커밋을 알아서 이 스킬라이즈가 판단해서 자동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먼저 unmanaged 트랜잭션부터 볼게요. 명시적으로 개발자가 커밋과 롤백 위치를 지정해줘야 하고요. 아까랑 동일합니다.
코드를 보시면 이 시킬라이즈에서 트랜잭션 메서드를 실행해요. 똑같이 트라이 캐치 문법으로 들어가고 이 업데이트 쿼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where 옵션 밑에 보면 트랜잭션이라는 옵션에 이 트랜잭션을 여러 이 메서드를 실행해준 변수를 저기 할당을 해주고 있죠. 저런 식으로 해서 얘는 이 트랜잭션에 묶여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한 트랜잭션을 묶이게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트랜잭션을 묶어줬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거 동일하게 잘 실행이 됐다면 커밋, 에러가 발생했다면 롤백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대로 매니지드 트랜잭션은 직접 커밋 롤백을 지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이 DB 작업에 문제가 없다면 함수의 끝에서 커밋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다면 캐치에서 자동으로 롤백을 해줍니다. 편해 보이지만 사실 코드가 커지고 뭔가 복잡해질수록 가독성이 정말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판단이 돼요. 명시적으로 롤백과 이제 커밋이 어딘지 지정을 해줘야 약간 코드의 끝도 확실히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달라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아까 트랜잭션 메서드를 그냥 열고 변수에 할당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트랜잭션 내부에 이 콜백 함수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트랜잭션 옵션에 트랜잭션을 넣어주고 지정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커밋과 롤백이 없죠. 자동으로 시킬라이즈가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네, 이상으로 트랜잭션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